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가 행복한 체육 수업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4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영역형 경쟁, 럭비를 해봤습니다. 교과서에는 공 이동시키기 게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공 이동시키기 게임.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럭비입니다. 이렇게 골 영역, 골 영역에서 우리 팀 어린이가 우리가 던져준 공을 직접 잡으면 득점하는 럭비형 게임입니다. 오늘 이 럭비형 게임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활동 영상 보실게요. 실제 럭비에서는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을 들고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경기 운영이 좀 잘 안 돼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봐주세요. 득점! 우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이 영역형 경쟁에서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기능적으로 볼 때는 공 이어주기, 공 몰기, 골 넣기, 움직이며 빈 곳 만들기, 공 빼앗기, 골 맞기, 움직이며 빈 곳 차단하기. 요거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연습한 후에 하면은 선생님도 지도하시기 힘들고 애들도 지루해요. 저는 일단 게임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간간히 연습을 좀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시합 중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역형 경쟁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잠깐 볼게요. 영역형 경쟁이란 상대 영역으로 공을 가지고 이동하며 정해진 곳으로 공을 보내 점수를 얻는 활동입니다. 보통 축구, 농구, 럭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형 경쟁을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요것들은 시합 중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이렇게 공 주고받기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거 이제 수업 전에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업 시작 전에 요거 종이를 출력을 합니다. 요 종이를 출력을 해서 클립보드에 끼워서 보드마커 가지고서 이제 초성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했냐면, 얘들아, 우리 경쟁의 목적이 뭘까? 경쟁의 목적이 뭘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승리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자면 연습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위해 우리가 연습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뭘까? 그러면 이제 노력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경쟁 시에는 최선이요, 그 다음에 규칙 잘 지키는 거요, 승리할 때는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금 급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 이 활동 전에 관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출력된 요거 이제 수업 끝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체육 수업에서 관점 제시를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관점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아이들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관점 제시를 한 7분 정도, 수업 시작 전 7분 정도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아이들 활동 시간은 몇 분 정도면 적당할까요? 3, 4학년은 한 20분 정도 활동하면 됩니다. 5, 6학년은 한 25분 정도 활동하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 관점 제시랑 명확성, 여기 오늘은 다루지 않을 텐데 명확성을 좀 다루고 관점 제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수업 때 관점 제시를 요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거 승리 경쟁 연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3, 4학년 때 자기의 실수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남한테 좀 관대해져야 되겠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시작하기 전에 따라하게 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실수해. 수업 전에 한두 번 따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국가대표 수준으로 잘한다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축구나 뭐 농구나 뭐 럭비나 나 아무도 못 들어요. 네가 국가대표 수준이라면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국가대표 수준이 아니면 비난하지 마라. 너는 그럴 권리가 없다. 그래서 비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선생님도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선생님은 너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이쪽으로 움직여라. 공을 이렇게 잡아라. 또는 이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비난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가르침이니까 오해하지 마라. 비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제 말을 해둡니다. 요거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해요. 특히 요거 비난할 너에게 비난할 권리는 없다. 네가 국가대표 수준이 아니면 겸손해져라. 요거를 엄청 강조하고요. 선생님의 요거 오해 사지 않게 선생님의 가르침은 비난이 아니다라는 거 꼭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영역형 경쟁 활동을 처음 수업할 때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줄을 세워서 앉혀놓고 지금 서 있지만 앉혀놓고 규칙과 요령을 좀 설명을 한 후에 활동을 합니다. 이 규칙과 요령을 처음에 잘 지도를 하셔야 그 다음에 또 지도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영역형 경쟁 활동 럭비 첫 수업 때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규칙과 요령을 시범을 보이거나 모델링을 좀 합니다. 그 활동 그러니까 규칙 모델링 보이기 전에 일단 활동 영상 잠깐 봐볼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규칙과 요령을 좀 적어놨어요. 이 영상 왼쪽에 있는 영상 보시면서 이 규칙과 요령이 어떻게 적용되나 한번 보세요. 물론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삑삑삑삑삑삑 주황색 볼 시작. 선생님 얘네 4학년인데 되게 활발하게 잘 움직이잖아요. 이거 설명을 초반에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규칙 요령. 5학년 애들도 6학년 애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초반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 처음 하는 건데 되게 잘하죠? 예, 훌륭합니다. 사실 설명을 좀 잘 했어요. 모델링이나 시범을. 예, 요거 인터셉트 가능한데 이 아이가 인터셉트 하고서 그냥 공을 넘겨줘서 그냥 니볼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 요 규칙과 요령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요 부분부터는 아이들한테 미리 디딤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굳이 나가서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정한 구역 안에서 직접 캐치해야만 득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장을 전체로 쓸 때는 여기를 득점 구역이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요 사각형 안. 요 사각형 안에서 잡으면 득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접시콘을 놓기 싫어서 그냥 요 사각형 안에. 그래서 요 어린이가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던져서 이렇게 날아가서 얘가 직접 탁 잡으면 득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 어린이가 던졌는데 땅에 튀기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득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던졌는데 이렇게 떼구르르르르르 굴러가서 잡았어요. 이것도 득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접 잡아야만, 이렇게 던졌을 때 직접 잡아야만 득점입니다. 이 구역은, 득점 구역은 선생님께서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저는 운동장을 반을 쓸 때에는 여기서 잡으면 득점이다. 저쪽은 여기가 되겠죠. 우리 팀이 여기서 잡으면 득점이고 상대팀은 여기서 잡으면 득점이다. 운동장 반 쓸 때는 이렇게 하고요. 운동장 전체 쓸 수 있을 때는 우리 팀의 득점 구역이 여기고 상대팀의 득점 구역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 공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공을 드리블할 수가 없어요. 드리블해서 막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사람은 공을 가진 채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걷거나 달리면 바로 파울.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파울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걷거나 공을 가진 상태로 달리면 안 되고요. 물론 공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공이 없는 사람은 막 달려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막 움직여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패스를 해주겠죠. 그리고 패스해줘서 득점하겠죠. 그래서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리블해도 안 되고요. 노. 그 다음에 걷거나 달리기도 안 됩니다. 오로지 패스를 해야 됩니다. 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걷거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걷거나 달릴 수는 없지만 내가 적당한 곳으로 우리 편에게 패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보턴이라고 하는데 한 발을 축으로 해서 컴퍼스처럼 이렇게 도는 건 괜찮아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가능합니다. 걷거나 달리면, 이동하지만 않으면 돼요. 패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을 축으로 움직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사람은 7초 이내 패스해야 돼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초 이내 패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을 잘 패스하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피보턴 움직이는 거, 도는 거 인정하고요. 7초 이내에 패스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팀, 요 파란 어린이가 상대팀이죠. 태그를 하면, 얘를 이렇게 몸에다 태그를 하면 이 어린이는 아웃이 돼요. 이 어린이가 이 공 가진 어린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왔을 경우에 요 공을 가진 어린이가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공으로. 중간에 전화가 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어린이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사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 어린이는 오히려 패스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패스하면은 뭐 여기에서 수비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요령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공 가진 사람을 막아야 돼요. 공 없는 사람을 막아야 돼요. 공 없는 사람을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패스하면 요거 중간에서 이렇게 인터셉트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을 가진 어린이를 막으면 그냥 공 이렇게 넘겨버리면
요 어린이는 수비를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어린이가 이 공을 빼앗으려고 가까이 오면 터치 당할 수가 있어요. 터치 당하면 이렇게 아웃이 됩니다. 사이드 아웃. 이 사이드 아웃 되고 계속 그러면 이제 그 공격 수비에 참여 못 하잖아요. 수비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 들어가느냐? 이 아이가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딱 막아서 얘가 잡았어요. 파란 팀이 잡았어. 그럼 얘는 이제 우리 팀이 공격을 하게 되죠. 이제 얘도 여기로 패스하게 되죠. 공격을 하게 되면 얘도 아웃된 어린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아웃된 어린이들은 자동으로 살아난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공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태그하면 아웃인데 공격권이 넘어오면 자동으로 들어간다. 원래는 이 아이가 아웃시켰잖아요. 얘를 이렇게 태그해서 아웃시켰는데 얘가 이제 패스하다가 잘못 패스해가지고 얘한테 갔어. 그러면 우리 팀이다 하고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영상을 통해서 득점하는 장면과 공 우선권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3, 4, 5 지금 방금 3, 4, 5 이렇게 했죠. 7초 이내 패스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아이가 동시에 잡았죠. 그럼 누구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는 공격하고 있는 팀에 우선권을 줘요. 자, 누가 공격하고 있었어요? 주황색 팀. 주황색 팀이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잡았을 때는 공격권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주황색 팀 볼이 돼요. 다시 잠깐 볼게요. 자, 주황색 팀 공격하죠. 3, 4, 5 예, 주황색 팀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 동시에 잡았으면 주황색 팀 볼입니다. 득점하는 거 볼게요. 여자 볼! 공 없는 애 막아, 공 없는 애!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외쳤어요? 공 없는 사람 막으라고 하죠? 공 있는 사람 막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아이를 봐보세요.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떤 어린이가 패스했어요. 지금 공 있는 애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공을 이렇게 던지면 넘어가죠. 그러면 누구를 막았어야 돼? 이 아이를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노골. 자, 아웃! 아웃, 아웃! 자, 여기서 노골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굴러서 잡거나 튕겨서 잡으면 노골이라고 그랬어요. 볼게요. 자, 아웃! 아웃, 아웃! 자, 지금 튕겨서 잡았죠? 바운스 돼서 잡았어요. 그럼 득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그 중간에 시작할 때는 그 득점 구역 안에서 패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3, 4 자, 몇 초 안에 패스해야 된다? 7초 이내에 패스해야 되고요. 공을 가진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걷거나 달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공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어린이 지금 이동하지 않고 있죠. 근데 다른 어린이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
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한테 공 패스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줬어야 되죠. 얘가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패스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는 빈 공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빈 공간으로 있어야 패스해 줄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3. 예, 중간에 가로챘죠? 예, 그래서 빈 공간에 있어 주는 게,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가로챘죠? 예, 주변에 상대편이 있는 친구에게 패스하면 안 됩니다. 자, 아웃! 자, 여기서 공이 그냥 굴러갔죠? 굴러가서 저쪽 애가 아웃! 잡았어요. 그러면 득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터치아웃 되면 아웃된다고 그랬죠? 아웃되면은 수비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거 볼게요. 예, 요 어린이가 공을 잡고 이 어린이를 터치합니다. 태그. 이렇게 태그하면 이 어린이는 나가게 돼요.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지만 주황팀으로 다시 공격권이 넘어오면 주황팀이 공을 잡으면 그 나갔던 아이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득점! 예, 득점 구역 안에서 예, 공을 잡았죠. 지금 여기가 득점 구역이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 안이 득점 구역이었는데 그 득점 구역 안에서 공을 잡았어요. 자, 요 어린이 수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의미가 있다 없다? 예, 수비를 잘하는 걸로 볼 수 없어요. 누구를 막아야 돼? 공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데 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보세요. 3. 이렇게 가까이 오면 패스하면은 뭐 끝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았어야 돼? 얘를 막았어야 되죠. 자, 이제 노골이 되는 또 케이스를 볼게요. 노골! 공을 잡고 바깥에서 잡았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요 지점에서 잡고서 잡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어요. 예, 잡은 상태 여기 요 지점에서 잡고 골인이길 바라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이러면 노골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노골! 네, 노골입니다. 예, 공이 왼쪽 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 지금 공이 선 밖으로 나갔죠? 지금 요 선 밖으로 공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웃됩니다. 그러면 상대편 공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아웃! 네, 남자 볼. 예, 그러면 나간 곳에서 상대편이 패스로 공격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 3, 4, 5, 6. 지금 얘 봤어요? 비키라고 막 손으로 밀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패스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지금 얘 말하는 겁니다. 얘가 요 녀석 빈 공간에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사실은 이제 손으로 민 친구가 요 친구인데 좀
못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 친구가 공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여기 와서 국어를 해요. 나도 좀 공 좀 줘. 국어를 합니다. 나도 좀 공 좀 줘. 물론 이제 공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요 공을 얘한테 주면은 겨우 요거 움직인 거잖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던져가지고 얘가 잡을 수 있게 던지는 게 유리하죠. 이렇게 구걸하면 안 돼요. 구걸 금지입니다. 구걸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이동해서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볼게요. 4, 5, 6. 예, 비키라고 하죠. 그럴만 했어요, 사실은. 노골. 자, 요 남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공을 가진 사람을 막는지, 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막는지 볼게요. 3, 4. 지금 요 남학생들, 요 학생한테 다가가지 않죠. 요 학생한테 다가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얘는 누굴 막아야 될까요? 얘를 막아야 되고, 지금 이 아이는 얘를 막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4, 5, 6. 공 없는 애 막아. 공 없는 애. 공. 지금 보면 요 주황색 팀은 자꾸 공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 어린이 한번 봐보세요. 공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다가갑니다. 볼게요. 공 없는 애 막아. 3, 4. 아, 아니네요. 이 아이를 막았네요. 잘했어요. 공 없는 애 막아. 공 없는 애. 3. 자, 지금 이렇게 중간에 공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공을 가로채는 걸 인터셉트라고 해요. 인터셉트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손을 쳐서 얘 지금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 들고 있는 공을 손으로 쳐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네, 잠깐만요. 3, 4, 5. 예, 이런 걸 인터셉트라고 하죠. 중간에 뺏는 거. 여잡. 자, 7초 이내에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3, 4, 5, 6. 삑. 7초. 자, 이렇게 7초가 지나면 연두색 팀 공에서 주황색 팀 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칙을 한 장소, 요 장소에서 여학생이 패스로 공격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 처음 시작이거나 상대방이 골을 넣어서 새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중간볼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중간볼, 중간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원 안에는 우리 팀이나 상대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시작할 때는. 여기서 이제 얘는 패스를 해야 되겠죠. 패스하면 시작이 됩니다. 3, 4. 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수학실입니다. 네. 네. 표시 안 했고요. 엑스라지로 해주세요. 2엑스라지도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엑스라지로. 네. 네. 예, 전화통화 녹음이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네요. 그냥 할게요.
저희 소운동의 그 단체 티셔츠 사이즈 때문에. 자, 계속 볼게요. 노골! 여기까지. 예, 선생님 요거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계속 움직여야 돼서 20분 경기하면 10분 전반전 1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 10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아이들끼리 작전 타임 하는 거 한번 기특해서 찍어봤습니다. 볼게요. 예,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전 타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여학생들도 슬슬 모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이 영역형 경쟁 활동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제일 많냐면, 아이들이 나한테 패스를 안 해요.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예, 맞아요. 사실 그 불만을 가진 어린이가 잘못이죠. 그 아이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저는 수업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패스를 안 해요라고 하면, 공이 나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빈 공간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누구 탓이지? 내 탓이요.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공이 나에게 오려면 내가 빈 공간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불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물어봐요.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패스해야 될까 물어봅니다. 얘들아, 공을 누구에게 던져야 될까? 친한 사람? 아니요. 잘하는 사람? 애들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친구에게 패스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상대팀하고 같이 있으면 패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패스해 준다. 그리고 빈 공간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비 시 누굴 막아야 할까?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수비 시에는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막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시에는 하이파이브를 해야만 득점 인정한다라는 거, 그런 규칙도 적용해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공을 잘 못 잡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정리할 때, 자, 우리 공잡기 연습 좀 필요성 느꼈니? 우리 한번 공잡기 연습 해볼까 해서 아이들 이렇게 줄 세워서 공잡기 연습, 뭐, 직접 날라오는 공 직접 잡기 또는 바운스 된 공 잡기 이런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수업 끝나고서 정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아까 보여줬던 요거를 다시 한번 새겨줬어요. 그리고 우리 비난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겨서 이긴 팀에게는 이겨서 기쁜 팀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우리 승리한 팀은 겸손하게 진 팀에게 야, 너희도 최선 다했어. 멋졌어. 이렇게 박수 쳐주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좀 열심히 하거나 뭐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칭찬도 좀 해줬습니다. 선생님 사용한 공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폼볼이고요. 폼볼. 자, 요거는 폼볼이었고 요거는 뭐 피구공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어떤 걸 썼냐면 이것도 써도 돼요. 이것도 써도 되는데 아이들이 좀 던지기 좀 힘들 거예요. 요거는 던지기 쉬운데 어쨌든 전 요걸 썼어요. 좀 작은 공.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잡아도 손가락이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폼볼이나 요런 솜털공? 하여튼 요런 거. 그리고 요거 꽤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썼는데 손가락 다치지 않게 4학년 어린이들은 공 잘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다치지 않게 요런 부드러운 재질의 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4학년 영역형 경쟁 럭비에 관해서 제가 아주 긴 시간 거의 5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이 있을까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에 잘 적용하셔서 선생님 즐겁게 체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 규칙 있잖아요. 가까이 오는 사람 태그하면 요거 가까이 오는 사람 태그 시 아웃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을 갖고 있으면 막 몰려들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 특징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태그하면 아웃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 가진 사람한테 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예, 선생님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언제나 행복한 체육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